제가 이거 너무 어렵나요? 네. 아니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려워요. 제가 강의가 이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왜 어렵지 않냐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렵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 들어보셔서 그렇지. 네. 그리고 우리가 원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리라는 것 자체는 쉬워요. 단순하고 쉬운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렵게 강의했다면 제가 잘 모르고 하는 강의예요. 실제로 쉬운 강의입니다. 이게. 혹시나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에서 유튜브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다 보내신다 그러니까 혹시 어렵다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결코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낯설을 뿐이에요. 안 들어봤기 때문에 낯설고 또 제가 강의하는 그런 그 기술이 스킬이 작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제가 또 나갈 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또 제가 이게 지금 이 강의 준비해 온 게 제 나름대로 30년 강의를 엑셀 뽑아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어려운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매우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중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중화. 이게 매우 중요한 또 이게 매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깊은 얘기예요. 그거는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만 이 중화라는 개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달라요. 서로가 개념이 크게. 왜냐면 이건 아시겠죠? 왜냐면 서로가 옮기기 때문에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명리쪽에서 하는 얘기, 뭐 사쪽에서 하는 아니요 한쪽에서 하는 얘기, 말은 다 명리랑 주가라고 그래요. 말은 한번 개념은 다 다릅니다. 그거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볼 겁니다. 정리하면 원전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볼 겁니다. 정리하면 원전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먼저 중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중이라는 건 뭘로 설명을 하냐면요. 중요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는 것이 중이에요. 맞습니까? 한자가 그대로입니까? 예. 그럼 중은 뭐냐면요. 중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같이 합쳐지면은 완벽한 중은 뭡니까? 0이에요. 0. 이 완벽한 중이 0입니다. 그럼 0이라는 얘기가 존재하는 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유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남들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에 같은 것 같아도 쉽게 해서 더 모르면요 이게 이론만 있는 게 이치상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치상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땅 우리 사람한테 있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죠. 뭡니까? 남자 여자죠.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완벽한 우리 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뿅 갔네, 헝컹 갔네. 다른 세상에 가잖아요. 제로라니까. 나를 잃어버린 상태. 아까 제로를 했잖아요. 남자 여자 만나면 나를 잃어버린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 나이 돼가지고 아직 몰라요, 이게? 예. 근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몇 번 가서 나를 잃어버린 상태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진정한 사람이고 진정한 중이에요. 아시겠죠? 나이가 조금씩은 다 계시니까 이 상태가 뭔지는 아시기 쉽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중입니다. 이게 제로고. 맞죠? 알칼리와 산성만 섞으면 알칼리 산성이 없어져야지 이게 중이에요. 맞죠? 알칼리 좀 남았다든지 산성이 좀 남았다든지 이거는 완전 중은 아니죠. 네. 그러면 완전 중이 돼가지고 제로화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로가 되면은 거기서 새로운 게 생겨요. 새로운 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 남자 여자도 만나가지고 뿅 가면은 또 안에 새로운 게 생기죠. 예. 이 상태를 뭐라 하면 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화입니다. 중하고 화는 단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은 제로의 얘기고 화는 뭐예요? 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화는 어디서 나면 중에서 나왔어요. 얘기되죠. 이것이 중화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쉬운 얘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여자를 한번 새기지 남자를 한번 새겨보세요. 제대로 새겨보세요. 그것도 그냥 새기지 말고. 예. 그러면 이 세계를 압니다. 이거 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고. 자, 그러면은 중화를 어떻게 설명해요? 가장 정통적으로 중화를 설명하는 사람이 중용입니다. 맞죠? 중용이라는 것이 중화에 나오는 중용. 그럼 중용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제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중용에서 중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미발한 상태를 아직 하나는 출발을 했고 하나는 미발해 아직 발하지 못한 상태가 중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실어야지 발한 상태가 화다. 이렇게
정리 내리고 있습니다. 맞나요? 쉽게 이해되죠? 기가 막히죠? 네, 이게 중화예요. 네, 그러니까 중과 화는 달라요. 중은 누구? 화는 유예요. 중은 남자 여자 만남이고 화는 그 자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얘기를 지금 이 중형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어렵지 않은 얘기죠. 이게 지금 이 개념이 한의에서도 있어야 되고 명리에서도 있어야 돼요. 단지 외움이나 그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씩 더 나갑시다. 그럼 중을 판단할 때 가장 완벽한 중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장 완벽한 중은. 그러니까 가장 제로나 판단을 완벽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동양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갖다가 서울의 양쪽으로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평이 돼버리면은 완벽한 중이 제로가 되고 조금만 기울면은 이것이 과가든지 뭐죠 이제. 그래서 이 고전에 보면은 하나는 고하다, 하나는 저하다, 하나는 상이다, 하나는 하다, 그리고 하나는 경하다, 하나는 중하다 이렇게 설명한다. 왜 고하고 저하고 상하고 하고 왜 그 경하고 중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게 보면요. 이게 이 틀 가지고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중이나 판단을. 이건 고전에 다 있는 얘기예요. 단지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건 제가 안 갑니다. 이거는 고전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도 그 예전에 연화재판에 가면은 경중을 재고 자평신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중을 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중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는 거예요. 경중을 재는 게. 얘기되죠? 제가 다 고전이면, 그러니까 고전들은 다 같아요. 웅기에 이 고저가 고하라는 말이 있고, 예, 거기 나옵니다, 웅기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명리에서는 경중을 잰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맥이 같아요. 단지 지금은 왜 다른지는 아까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아주 이 상태만 이제 알고 하면요, 이게 이 중요한 상태가 어디 나오냐면 천문도에 있어야 돼요. 모든 건 천문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천문도에서도 중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중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천문도에도 중하만큼 중하만한 곳이 있어요. 어디 한번 얘기할게요. 보세요. 아까 적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적도는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예? 그럼 태양이 아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태양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예. 그럼 태양하고 얘하고 만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군데가 있죠? 예. 이것이 바로 중의 자리예요. 중의 자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천문지호라고 불러요. 우리가 천문지호 한번 들어보시죠. 대강 들어봤잖아요? 예, 천문지호라는 말을 씁니다. 지호는, 천문은 이제 중이 되는 곳이고, 지호는 화가 되는 곳이겠죠, 이렇게. 얘가 중이 되면 얘가 화가 되고, 얘가 중이 되면 얘가 화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가. 천문에 있는 얘기.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는 이제 기가 만난다고 했잖아요. 기가 양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로 보면은 양쪽에 지금 기가, 아까 얘기했는데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네.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서 화가 여기서 나오고, 중은 여기서 부딪히지만 화는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 부딪히면 화는 여기서 나올 것이고. 이 자리를 한번 처음 들어보세요. 자리가 어린 자리입니다. 하나가 진자리고, 하나가 진자리고, 하나가 사고, 하나가 술자리고, 하나가 해자리예요.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지호는 어디 있어요? 진수 사이에 진사 사이하고 술해 사이 그 사이에 천문지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을 갈 때 보면은 신사도 보면은 철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도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이 천문도도 지금 보면 이 둘 내막에서 지금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가 지금 진방향이면은 해는 어디서 뜬다고 했어요? 아니 여기서 해가 진에서 해가 뜬다면은 술에서 진유합. 진유화. 예. 그러니까 지금 6월이니까 진에서 뜬단 말이에요. 같이 합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지금 해하고 달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 6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천문지호 이 방향에서 지금 해가 지금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두 번 우리가 명절을 세죠. 하나가 추초이고 하나가
설날이에요. 왜? 하나가 인월이면은 저 합장 어디서 이루어져요? 해월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인해합. 네, 이방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해가. 그래서 하나는 인월에는 설날이 되는 거고 6월에는 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 추석이 그냥 해야 게 아니죠. 기가 막히게 멋있죠? 왜? 이때가 바로 왜냐면 중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기가 나오는 때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다시 나오듯이 해와 달과 만나가지고 새로운 기운이 솟는 시기예요. 지금이. 지금 우리가 그 시기에 같이 만난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아무 때나 방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천문지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면요. 세상이 다 이렇게 모일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광명이 이게 또, 그럼 세상 멀리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물리학 얘기 하겠습니다. 물리학이라 아까 얘기했지만 물리학에서 가장 큰 물리학이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하나는 양자론자. 두 개가 물리학의 가장 큰 산맥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물리학이라는 게 뭡니까? 물리학도 다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그 가장 높은 분야가 천문 물리학이에요. 가장 힘들고, 그러니까 과학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고 가장 힘들게 가는 사람 내가 물리학이고, 그 물리학 중에서도 가장 천재들 가는 것이 천문 물리학이에요. 그 세세고. 지금 우리가 그 분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학에서는. 예? 물리학하고 같은 계통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물리학을 배운 적이 없지, 한 번도. 근데 제가 첨단 물리학을 다 설명합니다. 왜?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하고 물리학 딱 들어가면 왜 뭘 설명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막 물리학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신 있기 때문에. 단지 그 물리학 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이 그림을 못 그린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 원리가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숫자로 설명하고 논리를 해보니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하늘에서 이런 이치가 있는 게 나온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죠. 왜라는 거니까 다르죠, 그분들하고. 단지 저는 이제 뭐 공부를 그쪽 전문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것이 숫자로 설명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죠. 예. 다를 수 없는 거죠. 왜? 우리 하나인데. 잘 보세요. 아까같이 지금 물리학이 두 개의 분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개의 분야고 새로운 학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2년 전에. 뭐냐면 힉스 입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힉스 입자라고. 뭔 이름이라고? 제가 지금 힉스 입자 설명할 겁니다. 힉스 입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힉스 입자라는 것이 50년, 60년 전에 힉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논문을 앞에서 나왔어요. 근데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론이 나왔으면 그 이론에 따라서 숫자로 입증을 해야 돼요.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만 옮기잖아요. 근데 과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서양철에서 나왔죠? 서양철은 또 맨 말로만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가짜가 있는 거지. 그냥 막 옮겨주고 막 하니까 엉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그 서양철을 갖다가 숫자로 다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낸 프린스피아라는 그런 책이 뭐냐면 자연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예요, 제목이. 자연철학을 가지고 수학으로 설명을 해낸 것이 세 권으로 설명한 것이 프린스피아여가지고 그것이 과학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많이 동양하지만 이거를 숫자로 다 설명을 해낸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왜? 진짜 가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과학이 대단한 거냐? 안 그래요. 왜 안 되냐면요. 이 세상은 무하고 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학은, 우리 동양은 출발이 무예요, 무. 계속 무부터 출발하잖아요, 0부터. 맞죠? 근데 숫자라는 게 뭐예요? 0에서 영곱하면 뭡니까? 아니, 120에서 영곱하면 뭡니까? 0이죠. 그럼 20에서 영곱하면 뭡니까? 뭐 7만 8천 번 쭉 머리 깨놓고 거기 영곱하면 뭡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은 무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6하고 무하고 6대 4예요. 4가 6이고 무가 6입니다. 6이 세상에, 무가 세상에 훨씬 커요, 6이. 그럼 과학은 이 세상에 40%밖에 설명 못한다는 얘기예요. 100% 해주고. 무를 설명 못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과학 혼자는 못 갑니다. 우리는 출발이 무예요. 재밌죠? 예, 이게 과학하고 동양하고 차이입니다. 예.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아인슈타인이 숫자로 입증을 하면서 이제, 뉴턴이 수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논리를 입증을 했고, 입증을 하고 다시 이제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해야지 이게 과학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야 논문을 발표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의 그 혁명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노벨상에서 주면서 이제
거다가 이제 계급을 붙여주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거 가는 건데, 발전한 거거든요. 가는데, 힉스이자라는 건요, 60년 전에 이미 논문이 발표되고 수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근데 실험으로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실험으로 힉스이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50년, 60년 동안에 국가 돈을 해가지고 그 힉스이자를 찾기 위해서 국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60년 동안 했거든요. 찾았거든요. 실패해서 못 찾았습니다. 힉스이자가 그렇게 어려워, 60년을. 그러니까 보통 학문들은 다 자기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자기 대학에서 해가지고 그걸로 뭐 입증시키고 그걸로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내는 건데, 개인이 하는 건데, 힉스이자는 국가에서 했는데 못했어요. 미국에서 56년. 그거를 다시 그 유럽에서 유럽 공동체에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스위스하고 프랑스 경계 부분에 스위스입니다, 국가에서. 거기다가 실험한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힉스이자를 했습니다. 그게 한 3년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힉스이자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힉스이자가 왜 찾았냐면 흉하잖아요. 이 새로운 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는 순간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입니까? 그래서 신의 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입자가 나오는 거를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창조론 해가지고 다 하늘에서 만들어내는 건 창조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융합에 의해서 창조가 나온다는 걸 입증해내는 거니까 거기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 대단한 혁명적인 거죠. 그리고 다른 이런 물리학적은 다 개인이 하는 거지만 이 힉스이자는 120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입증해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힉스이자는 혼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모여서 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계급이 달라. 일단 선해성 이론이라든지 영재론이라고 출발점이 달라요. 힉스이자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힉스이자가 이제 나왔지만 앞으로 권위적인 건 어떻습니까?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재론이 양대 상당이지만 힉스이자가 얘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얘들과 대등하게 세계 3대 유치될 만큼 그 이상 가는 그런 이론이다, 이 얘기죠. 출발이 이상밖에 안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근데 제가 왜 힉스이자를 강조하느냐? 힉스이자 이론이 중요해요. 힉스이자가 중요합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왜? 자, 힉스이자가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실험실 그 모양이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이에요. 밑에 있는 그림이 힉스이자를 만들어내는 그 연구소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다 보세요. 어디 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땅을 갖다가 지하 9m로 해가지고 양쪽에 관을 밑에 땅을 봐가지고 9m를 갖다가 한쪽은 이쪽이 움직이고 한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만나게 한 겁니다.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그래가지고 둘이 레이저필 쏴가지고 둘이 부딪히니까 여기서 하나가 새로운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쪽에 나오고 이쪽에 나오고 이쪽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해하고 다른 움직이는 거라고. 예? 기가 막히죠? 그러면 어디서 중간하고 자신있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모르면 너 힉스이자 공정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힉스이자를 보는 순간 금방 알겠더란 말이야. 나는 몇 번 걸리지 않았어요. 그 보는 순간 금방인데 뭐. 그리고 나는 중화라는 데서 제가 알겠지만 경전을 쭉 그 정의하면서 제가 중의 원리라는 중자를 써놓고 제가 20년 살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했는데 내가 이 중화를 딱 보는 힉스이자를 만드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공부가 이거 못한 건 아니구나. 내가 잘했구나. 금방 알겠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금방 알겠어요. 이게 힉스이자. 그리고 어때요? 재밌죠? 우리 천문대에서 자전공전이 이렇게 움직이고 힉스이자가 자전공전이 똑같이 움직이고 또 사람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식이 나오고 어때요? 기가 막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천문 땅에 있는 기계의 움직임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멋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중화 이론에 대한 이론은 없겠죠? 제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중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얘가 공전. 이 시계반을 이렇게 움직인다 했지 않습니까? 얘가 뭐예요? 하나가 태양 움직이라고 했죠? 태양 움직이면 하나가 뭡니까? 연이죠? 예? 그리고 얘에 따라서 뭐가 움직여요? 달이 움직이죠. 얘가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해와 달은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공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자전이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전이 뭐예요? 하루라 했죠?
다음에 일. 예? 그리고 달에 따라서 반대방 옆으로 도는 것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얘도 같이 움직이죠. 이게 자전이에요. 어떻습니까? 영월시 우리 이렇게 하니까 안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자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일당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나는 천문이고 하나는 지호라고 그랬죠. 땅 속에 이 공전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원량에서. 그래서 하나가 지호가 되고 하나가 천문이 되고 양쪽에서 가장 중심이 돼서 원량하고 일당하고 중심이 돼서 이 두 개의 융합을 한다는 것이 이 사주경 이야기예요. 네. 어때요? 네 개가 다 맞을 거라지죠?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뭐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는 다 근거가 있고 또 기본 원리 쉽고 네, 이것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아는데 제가 30년 걸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틀을 희수입자가 있는 한 누구도 부정 못해요. 희수입자가 있는 한 이게 최고의 과학에서 우리가 최고의 한 일이에요. 최고의 권위가 있고 왜 혼자 한 게 아니라 120개 국가 연합회를 만드는 그 실험실에 보시면 그림 그대로 나오잖아요. 양쪽에 선수 두 개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했는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거 전부 다 보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걸 중화의 개념을 하고요. 제가 이걸 강의를 제가 마실 거거든요. 내일은 제가 제가 사실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여기 주최하시는 분들이 정형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형에 대한 얘기인데 정형도 금화교육에 대한 얘기를 내일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중화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에 대한 이 개념이에요. 결국 만나고 헤어지는 이 개념을 내일 얘기할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미래도 알게 되겠죠. 네. 그러던 미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문의 기초예요. 한의학이라든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탄생하는데 태어나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당연히 한의학, 명리학, 천문이요, 과학이요 모든 것이 이 틀이에요. 이 틀. 이 벗어나서는 도지라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모든 학문을 융합하는 또 기본 원리고요. 이게 우주관의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